우선 제 발표 순서입니다. 2017년에 있어서 랩업을 하겠습니다. 앞서 연사께서 2017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는데요. 조금 랩업을 해보고요. 2018년에 있어서의 반도체와 관련된 아웃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이 이퀴먼트, 머티리얼과 관련된 부분들 스펜딩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제가 세미코리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레스 커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세미 산업과 같은 경우는 9%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인설 같은 경우도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언급들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그래서 9%, 10% 정도 있어서의 성장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메모리와 같은 경우에는 수익 면에서 좀 더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반도체에 있어서의 판매를 보게 되면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한 카펙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과 같은 경우에는 4천억 달러 이상에 있어서의 반도체 세일 그리고 또한 다른 팹이라던가 머티리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일 회사로 높은 카펙스에 있어서의 투자를 또 보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도 상당히 높은 부분을 이 한국 그리고 아시아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비 쪽을 보게 되면 560억 달러입니다. 2000년 해서 이렇게 쭉 추이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요. 기록적입니다. 560억 달러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실리콘에 있어서의 실먼트 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웨이퍼 가격과 같은 경우도 다시 리바운딩 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가격에 있어서의 이때가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017년과 관련된 통계 데이터가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2017년 수치들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수치들은요. 완전 파이널 수치가 아닙니다. 2월 정도가 돼야지만 최종 2017년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2017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인사이트에서 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메모리 쪽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볼 때 삼성이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같은 경우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992년 이후로 인텔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다가 이제 삼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랭킹에서 큰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에 있어서의 아웃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사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여러 기관들이 2018년을 예측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기관이 상당히 높게 예측을 했죠. 21% 퓨처 허라이즌입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고요. 그 외에 다른 기관은 한 7에서 8% 정도 성장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단위 숫자에 있어서 성장이지만 실리콘이라던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요. IoT 그 외에도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이 안정세가 나타날 것이고 견조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산업의 2018년의 산업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C 인사이트의 수치를 다시 한번 빌려왔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의 2018년 그리고 2019년 여기 수치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 500억 달러 이상에 있어서의 5천억 달러 이상에 있어서의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있어서 예측치까지 해서 쭉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연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슬로우 다운이 생길 것이다. 조금
그 메모리에 있어서의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과 같은 경우는 시작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카펙스 투자라던가 이런 것인데요. 하지만 후반으로 가게 되면 조금 침체되는 하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밑으로 처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2020년 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과 같은 경우 이 해당 산업과 같은 경우에 슬로우다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이클로 봤을 때 앞서 연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슬로우다운 되는 사이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향후 몇 년 동안에 이 시장을 이끌어갈 동인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관련된 이러한 동인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논의들, 회의들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이 전자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해서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동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산업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요. 몇 주 전에 세미 이벤트에 또 참석을 하면서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수요에 있어서의 체인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컴퓨터 중심, 모바일 중심, 이젠 데이터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산업에서 데이터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요. 관련돼서 필요한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센서라던가 옵직스라던가 칩이라던가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이라던가 그 외에도 증강현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인으로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에 있어서 예측인데요. 조금 지출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팹 투자에 대한 부분을 글로벌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메모리 투자가 작년에 스펜딩의 중요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 올해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낸드 그리고 디램,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카펙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요.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각각의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2018년 해서의 수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을 제가 잠깐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상당히 견조한 투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기록적으로 카펙스 투자를 했었죠. 삼성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올해도 높은 스펜딩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에 있어서의 팹과 같은 경우에도 투자에 있어서의 상승을 기여할 것입니다. 2019년, 2020년 해서 보게 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2019년, 2020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 팹에 있어서의 투자들도 보고 있고요. 중국이 이 팹 투자와 관련돼서 2019년, 2020년에는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의 예측입니다. 작년에 중국의 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외 기업이 70%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 기업이 30%였습니다. 2020년이 되게 되면 50대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이 상당 국내 기업들이 그 퍼센티지를 늘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측치입니다. 다음에 이퀴먼트와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종 데이터가 아닙니다. 2월에 2017년 최종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 있어서의 보게 되면 한 180억 달러 해서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와 같은 경우 해서 지금 한 200억 이 정도에 있어서의 규모들을 각각 지역별로 해서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와 같은 경우 있을 수치 그리고 타이완 같은 경우의 수치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 상당히 이퀴먼트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 중국이 이것을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지만은 한 2018년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국과 관련돼서 변화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 차트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파이를 전환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역별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2017년, 2018년 각각에 있어서의 수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머티리얼 부분입니다. 2017년에는 8%에 있어서의 매출의 성장, 2018년에는 한 3% 정도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패키징이라던가 그 외에도 머티리얼 부분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격 압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만과 같은 경우의 수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패칭 관련된 머티리얼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있을 것이고요. 한국도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2018년과 같은 경우 서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코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셈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메모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두 기업들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밀리미터 이 캐파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이 지역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도 큰 몫을 메모리에서 차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메모리 생산과 관련돼서요.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은 팩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올해 230억 달러 정도 팩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또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도 투자를 할 것인데 그것이 한 35억 이렇게 해서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술, 메모리라던가 3D 낸드 이 해당 부분들에 있어서의 많은 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삼성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선진화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나노미터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EUV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퀴먼트 시장들도 상당히 원활했는데요.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가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들이 예견이 됩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칩이라던가 그 외에도 카펙스라던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2017년은 좋은 한 해였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출, 칩이라던가
시장과 그리고 또 카펙스 머티리얼 시장 각각 부분에 있어서의 기록들이 갱신되는 등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 10년에서 이 시장을 이끌어갈 여러 가지 동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이퍼번스 컴퓨팅이라든가 IoT라든가 그리고 또 자율주행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동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제조사 그리고 세미를 방문하는 기업들에게 의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